안녕하세요, 정보의 신입니다. 치킨과 더불어 야식으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바로 족발이죠. 많은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대한민국 대표 소울푸드답게 창업시장에서도 족발은 매우 인기 있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점 창업이 어렵겠지만 특히 족발집 창업은 극명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높은 노동 강도를 가진 족발집을 열어서 어떻게 차별화를 해나갈 수 있을지, 돈은 얼마나 벌 수 있을지, 오늘은 현실적인 족발집 창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족발을 삶아서 먹었던 걸까요? 오늘날 우리가 먹는 형태의 족발은 서울 장충동이 기원이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이 대거 서울로 유입되었는데 이때 장충동 일대의 빈집들에 자연스레 피난민촌이 형성이 되었고 몇몇 피난민이 생계를 위해 음식 장사를 했는데 이분들 중에 이북에서 먹던 족발 요리를 응용해서 개발한 것을 1959년 서울 장충동 근처에 평안도 족발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팔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장충동 일대에 족발거리가 형성되었고 족발이 대중화되면서 1990년대 들어서는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화도 진행이 되었는데요. 현재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족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무려 125개이며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수많은 족발 브랜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장사가 좀 잘 된다고 하는 집들은 소형 평수 매장에서 월 매출 1억 원 이상이 나온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족발집 창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족발집 창업을 하기 전에 꼭 염두에 두셔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족발집은 오픈 준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족발은 보통 한 통에 30에서 40쪽이 삶아지며 삶는데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이를 완판한다면 대략 200만 원의 매출 단가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걸 다 팔고 족발을 또 삶으려면 똑같이 또 100분이 걸리기 때문에 다 팔리기 전에 중간에 추가로 삶아야 할 텐데 이 중간에 삶는 타이밍을 잘못 맞추면 그날 장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주문이 몰려드는 피크타임에 대한 관리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이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야 맞출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초보 창업자의 경우 주문이 밀려 들어오는데 족발이 떨어져서 주문이 못 나가고 막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족발집은 손이 정말 많이 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족발집 사장님의 경우 하루 판매를 100쪽 이상 하는 매장인데 오픈 준비만 3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족발을 받아서 피 빼내고 씻고 삶는 것도 고된 일인데 각종 채소와 반찬거리들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족발 브랜드 중에 18가지 반찬이 함께 나온다는 이 완미족발의 경우 오마카세 구성 때문에 준비 시간이 다른 곳보다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또한 족발 무게가 많이 무거워서 여성 점주는 혼자서 운영하기 힘든 형태입니다. 족발 한 통을 삶고 옮기려면 저 무게가 보통의 쌀 한 가마니에 달하는 무게인데 남자 직원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네요. 세 번째로 여름철에 돼지고기 가격이 폭등할 때가 있어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마진율의 차이가 심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를 통해 알아보니 2024년 8월 현재 1kg당 앞발이 7,600원, 뒷발이 5,600원에 공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20% 이상 급등한 가격이라고 합니다. 1kg당 1,000원 차이가 나고 한 달에 4톤의 족발을 쓴다면 족발 원가 가격만 한 달에 4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인데 족발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실시간으로 판매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는 없을 테니 마진율이 안 좋아지는 계절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외에도 재고가 남았을 때 재고 처리가 어렵고 돼지고기의 특성상 냄새가 많이 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겠네요. 이렇게 언급해드린 내용들을 보면 족발집 창업에 단점들이 꽤 있어 보이는데 많은 분들이 족발집을 창업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발 창업이 괜찮은 이유는 객단가가 준수하고 로스율이 적기 때문입니다. 요즘 족발을 사 먹으려면 보통 3만 원 후반대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죠. 기본으로 주문하는 족발이 39,000원에 보통 막국수, 계란찜, 주먹밥 등을 함께 주문하기 때문에 최소 객단가가 5만 원 이상이 나오고 소주 안주로 사랑받는 족발이기에 홀 식사의 경우 주류 판매량도 꽤 높습니다. 제가 이번 콘텐츠를 준비하며 방문했던 매장은 화요일 저녁 6시라는 비교적 이른 시간에 이미 만석이 되어 제가 식사를 하는 동안 계속 웨이팅이 걸리며 장사가 꽤 잘 되는 모습이었는데 확인을 해보니 8개의 테이블로 월 매출 1억 2천만 원 이상을 기록하는 매장이었습니다. 족발은 보통 배달로 많이 드실 거라 생각했는데 상권에 따라서는 홀 손님들이 더 많은 경우들도 있네요. 제가 방문했던 매장의 경우 홀 7회 배달 3 비율로 운영되다가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5대5의 비율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가 미친 듯이 오르는 상황에서 적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홀과 배달의 밸런스를 잡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무적정 월세가 비싼 A급 상권에 무리해서 입점하기보다는 B급 상권에서
고정비를 줄이고 손익분기점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현재 560만 명 이상으로 경제활동 인구 중 무려 20%를 차지합니다. 원래부터 장사를 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당해 생계형으로 창업이 꼭 필요한 경우도 많으시기에 이렇게 국내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계신 거겠죠. 제 주변에도 얼마 전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40대 초반 젊은 나이에 회사에서 퇴직해서 창업을 준비 중인 분이 계신데요. 사실 장사를 안 하시던 분이 창업을 하려면 막막합니다. 게다가 창업 예산까지도 부족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겠죠. 이럴 때 프랜차이즈 본사의 도움을 받아 초기 투자금을 줄이고 창업이 가능하다면 개인 창업으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을 텐데요. 무조건 프랜차이즈를 하면 안 된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만약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선택하셨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례로 보여드리는 완미족발은 꽤 괜찮은 창업 지원 전략을 보여줍니다. 우선 소자본으로 창업하기 위해 B급 상권을 공략하는데요. 물론 A급 상권보다는 매출이 떨어지고 보통 작은 평수로 창업을 하기에 이 경우 경쟁사보다는 평균 매출이 약간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하지만 매장을 작게 하고 월세가 싸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족발 시장이 가지고 있는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마진 축소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만 있으면 창업 시 누구나 7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주류대출 방식으로 최대 2천에서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본사와 주류사와의 계약을 통해 진행되는 방식이고요. 인테리어 물품 대금 대출 방식으로 최대 4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맹본사에서 MOU를 맺은 캐피탈사를 통해 본사에서 2년치 이자를 전액 지원해 주는 건데 이게 금액으로는 약 500만 원 수준이나 됩니다. 완미족발의 평균 창업 비용은 매장 임대 보증금 포함 1억 2천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본인 자본금이 5, 6천만 원만 있으면 가맹 본사에서 6, 7천만 원은 지원받아 창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실 완미족발의 경우 장형희 대표가 정말 죽기 직전에 절박한 심정으로 친구인 안교 대표에게 초기 자본을 빌려 현재 브랜드를 키워낸 스토리로 유명하죠. 본인이 어려웠던 과거의 경험 때문인지 사정이 어려운 창업 점주를 위한 지원에 누구보다 진심인 것 같고 공동대표인 안교 대표도 다른 마케팅에 돈을 쓰기보다 본인이 직접 강연이나 설명회 등을 통해 본사를 홍보하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유튜버로 활동하며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은 분명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인플루언서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비슷비슷한 족발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 완미족발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해당 카테고리의 프랜차이즈가 점차 많아지면 차별성을 만들지 못해 도태되는 브랜드도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차별화 아이템을 통해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본사와 가맹점 모두 상생할 수 있을 텐데요. 완미족발은 우리나라만의 한상 차림 문화인 남도식 한상 족발이라는 컨셉으로 18가지 반찬과 함께 다양하게 즐기는 족발 오마카세라는 개념을 홍보하며 시장에 빠르게 자리 잡았습니다. 족발 폐당 기간인 2년 만에 160호점 돌파를 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급속도로 성장해서인지 지점마다 족발을 삶는 기술에서 맛의 차이가 조금씩 나는 상황입니다. 매장 방문 이후 제가 얼마 전 집 근처 다른 지점에서도 배달을 한번 시켜 먹어봤는데 아무래도 본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본점에 비해 다른 지점은 맛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모든 프랜차이즈에 전바점이라고 점포마다 맛의 차이가 난다라는 소비자들의 리뷰가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본사는 맛의 균일화를 위해 더 노력하고 가맹점은 본사의 레시피를 잘 따라오는 노력이 있어야겠죠. 재밌었던 건 배달의 경우에도 홀에서 먹었던 것과 똑같이 18가지 반찬 구성이 따라왔습니다. 이게 점주 입장에서는 배달도 똑같이 나가니까 홀 판매와 똑같은 노동력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실제 타사 브랜드의 배달을 보면 반찬이 별로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점주들은 준비할 게 많아 몸은 힘들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해서 재방문과 주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성 고객을 만들어 간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반찬이 많다는 건 재료 준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설거지의 양이나 패키징에도 손이 더 많이 간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본사에 확인을 해보니 프라닭 치킨처럼 패키징의 형태가 진화되어가는 중이고 이 때문에 이제 점주분들도 점점 편해지실 거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완미족발을 보면서 제가 더 궁금했던 건 족발 원가는 어차피 다른 프랜차이즈와 같은 가격에 받아서 쓰는 걸 텐데 어떻게 18가지 반찬을 추가로 준비하는 거지? 저렇게 많이 주면서 마진율 관리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입니다. 완미족발은 주 재료로 원가율이 낮은 뒷발을 사용해 가맹점의 마진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뒷발로 원가 절감한 금액으로 오마카세 반찬들이 준비되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국내산 족발을 사용하며 현재 앞발과 뒷발의 원가
원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키로당 2,000원 차이가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완미족발은 무조건 뒷발만 쓰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배달에서 대짜 이상은 앞발이 나간다고 하고요. 그 이하는 뒷발이라고 하니 주문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껍족 한상이라는 대표 메뉴를 밀고 계시던데 이것도 사실 좀 특이합니다. 족발집에서 돼지 껍데기 세트는 처음 보는 것 같았거든요. 족발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자는 컨셉인 완미족발다운 시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름기가 많은 족발에 또 기름기가 많은 껍데기라는 조합은 입맛에 따라서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평균 투자금 1억 2천만 원은 지난 2년간의 가맹점 사례들로 봤을 때 보통 1년 내에 투자금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기대 매출을 월 매출 5천만 원 이상 수준으로 보고 수익률은 18%에서 20% 사이로 보면 대략 월 1천만 원 내외의 순이익이 잡힐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창업시장에서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는 건 레시피와 재료 관리 등 그 노하우를 본사에 가맹비와 교육비를 지급하고 받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인지도와 마케팅으로 오픈과 동시에 고객들의 선택을 받아 매출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기에 지속적인 점포 개설이 진행되며 인지도가 높은 본사를 선택하는 것은 어느 카테고리의 창업이든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 음식의 제조와 마케팅까지 자신 있는 분들은 프랜차이즈 선택 안 하고 개인 창업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빠른 창업을 해야 하는 경우는 가맹 본사를 잘 선택해서 창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장단점을 분석해 정보를 전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협업을 진행한 완미족발에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총 30분을 선정하여 족발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예정이오니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